안녕하세요. 강격규 이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8회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그리고 2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시 과밀화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번, 3번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의 전문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법령과 민간임대택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민간임대택법에 따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관한 사항은 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2번인데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기준 중에 자본금, 이 자본금은 법인인 내 자본금이라 표현하고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등록 기준, 자본금은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산평가액은 개인인 경우에 자산평가액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대신 2번은 이번에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임대택법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동별대표 임기는 3년 단위로 한다.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 중임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을 하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하시면 3번은 답을 1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체는 장기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택의 공용인 주요 시설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시설 설비를 적정한 때 교체함으로써 공택의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장기수선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는 3년마다 조정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4번은 관리비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은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2번으로 하는데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자격지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자격취소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자격취소 사유, 반드시 자격취소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주택관리사의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는 양다리 걸친 금자씨 결혼했다입니다. 주택관리사의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로서 주택관리사가 2 이상의 공동택 단지의 관리 업무를 종사하게 되면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면 필수적 자격취소 사유인데 이 대자를 파자하면 다 2로 나눌 수 있고 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열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금자씨의 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인데
공동택 관리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은 때에는 필수적 자격 취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우라면 필수적 자격 취사유에 해당하고, 주택관리사가 파산 선고, 피안정 흡연인, 피성년 흡연인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1.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직단지에 취업한 경우. 2. 자격 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 업무 수행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4번 자격증 대여한 경우. 그래서 양다리 거친 건달씨에 결혼했다. 이것으로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5번에 공택 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벌금,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때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통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는 5년입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거나 해임 당했다고 하면 그 사퇴 해임된 날부터 4년 이내는 다시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관리 비정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차한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5, 4, 3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2번 보게 되면 해당 공택의 동별 대표자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 지난 사람, 4년 이내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 될 수 없는데 5년 지났다고 하면 결격 사유 기간 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업화 주택은 최근 포스코 건설에서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시공기간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 방법을 하게 된다면 1년도 안 돼서 공사를 마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업화 주택의 개념은 건물 건축과 관련된 건축자재를 미리 마련하고 이를 조합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기준, 생산 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의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업화 주택의 인정 추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억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통 거짓, 부정한 방법을 시작하게 되면 필수적 취소 대상인데, 이때는 특이하게 이미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니은, 특이한 사항으로 니은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업화 주택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리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공업화 주택을 건설한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옳은 질문입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공업화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지문이 딱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출제하신 분들도 박스에 사지선자 형태로 옳은 거 찾자라고 시험에 출제했나 봅니다.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존재하죠. 그러면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구분하면 기역 주민농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니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이죠. 그래서 니은은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 놀이터, 리을, 경로당, 미엄, 유치원. 그래서 4번에 기역, 디귿, 리을, 미엄 이 4가지가 복리시설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면 되죠. 8번입니다.
공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공동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공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준칙 정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행정관청에 관한 사항을 잘못했기 때문에 8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입주자 사용자는 공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정한다. 그래서 관리규약의 토대 기초가 되는 것이 준칙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겠죠. 9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세대 군용 공택의 건설 기준, 면적 기준,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의 세대 군용 공택에 관한 문제는 17회 시험 때는 관리 실무에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회 때 관계법규에서 출제했는데 이 세대 군용 공택은 한 세대인 공택을 둘 이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쪼개 놓은 주택을 세대 군용 공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군용 공택에 있어서는 항상 3분의 1이란 말과 14제곱미터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세대 군용 공택의 건설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2.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세대 군용 공택을 공급하게 되면 전체 세대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14제곱미터 이상이죠. 현재 주택법에 제조 주거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세대별 제조 주거 전용 면적을 14제곱미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아니라 14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5. 세대 군용 공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10번입니다. 임대주택 법령. 여기 임대주택 법령은 201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과 관련된 과거 기준 문제는 크게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은 1번 특별수선조항의 적립시기.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에 매월 적립한다. 1월이 아니라 1년 지난 날이 속하는 달에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11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제. 3번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차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차하게 된다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쪽도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3번에 넣었습니다. 12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이번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저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다중이용 건축물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물의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조물은 판문숙 6가지의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 종합병원, 여객용 운수시설,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등을 말합니다.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이러한 6가지를 다중이용 건축물로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설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저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닷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바다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관광 숙박시설. 2. 6,000인 종교시설. 3. 7,000인 판매시설. 판문숙 구분되십니다. 그리고 4번 8,000인 동물원. 여기 동물원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는데 이 문화집회시설에 동물원, 전시장, 식물원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을 제외한 그 밖에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12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경과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 점검 대상은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동택 제외시킵니다. 다중이용 없어.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면 건축법령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 점검 대상이 되는 것,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사항 한번 확인하시고 3번, 10, 그리고 2, 답을 3번에 넣습니다. 14번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죠. 우리 건축부에서는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시설군 구분에 따라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그 반대라고 하면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자산 전문 명교, 근축기란 말을 함께 기억하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군 9가지를 적어놓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여기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것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여기 운동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잠실 체육관 정도라고 하면, 잠실 운동장이라고 하면 그때는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하는데 여기 운동시설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서 영업시설군에 해당되게 됩니다. 얘를 업무시설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택을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공동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되죠. 얘를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 대상이죠. 그리고 문화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문화집회시설이라면 대표적인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할 것이고 얘를 판매시설로, 영업시설이죠.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4.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합니다. 수련시설은 교육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시설군에 속하 있고 교정군사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의 경우는 바로 14번은 2번이 되는 것이죠. 1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용어 정의로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말한다. 그리고 이 고층 건축물은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을 말했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에 대한 5가지 개념 맞습니다. 3번 부속 건축물이란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설명은 발코니에 대한 설명이죠.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2분의 1이란 말 꼭 한번 봐놓으시고 재촉, 멸실이란 말과 종전과 같은 규모 이 말 보게 되면 재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15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건축면적 산정 대상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하는데 이 건축면적으로 산정되는 산준에 그 높이가 1m 이내이거나 건축물을 이용할 때 필수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건축지상청의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2.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사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그리고 4. 생활 폐기물 보관함. 건축면적에 제외시킵니다. 반면에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관련된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을 중심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 태양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상 내부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면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7번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해제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 도정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공간은 정비구역이고 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에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으로 대부분의 땅이 국공시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등이 사업 주도권을 가집니다.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기존의 단주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은 나라에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사업 등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된 조합은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을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비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저 추진위원회가 주민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추진위원회를 2년 이내 동의 없고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하게 되는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만 필요로 하지 비용 부담 없거든요. 반면에 이 조합이 설립되고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제 사유가 되는데, 이 사업 시행인가 시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야 하며, 저 사업 시행인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설계 비용이라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 이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지만, 저 사업 시행 인가 시에는 3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재발사업으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청하지 아니한 경우. 3번 재건축 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2년, 3년. 추진위원회는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승인받고 2년 내 조합설립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